키르요프 법칙과 등가 임피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저에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르요프 전압 법칙과 키르요프 전류 법칙 그리고 등가 임피던스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키르요프 전압 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요프 전압 법칙은요. 임의의 폐회로에 따른 전압 강화의 대수적 합이 0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폐회로를 루프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혹은 클로즈 패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로가 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그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 회로를 우리가 폐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지나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소자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소자들을 거쳐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그 회로에서 전압 강화의 대수적 합이 0이다. 그래서 소자를 지나가면 전압 강화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압 강화의 합이 제로가 된다. 라는 것이 키르요프 전압 법칙입니다. 혹은 전압 강화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전압 상승과 대조적인 얘기인데요.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전압 강화가 0이다 라는 것과 동일하게 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소자마다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상승되는 값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수적으로 0이다 라는 것도 또 하나의 키르요프 전압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전압 강화를 중심으로 계산하시던 전압 상승을 중심으로 계산하시던 양쪽을 편하실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우리가 직류를 사용했을 때는 전원 자체가 실수 전원이었는데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게 되면 복소 전원으로 대치해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복소 전원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키르요프 법칙이 성립하겠는가라는 거죠. 자, 복소 전원을 사용할 때는 페이저라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전압 페이저 그리고 전류 페이저 특히 이 전압 관련해서 전압 강화의 대수적 합이 0이라고 했던 그 법칙이 성립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립한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V1에서 Vn까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면 어디서 폐회로에서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합 자체가 0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V1, 2, 3에서 n까지는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저 전원 Vn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원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위상각들을 우리 사용해 가지고 페이저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렇게 n이 될 수 있는 것이 1부터 n까지 이렇게 일반화시켰고 그런 것들 회로에서 존재하는 소자들의 전압 강화 혹은 전압 상승의 대수적 합이 0이 된다. 자, 이런 페이저의 합도 0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자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값, 첫 번째 소자에서의 최대값 그리고 각속도가 W 그리고 각속도가 오메가 그리고 위상은 페이저 1 위상은 세타 1인 자 이러한 첫 번째에서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전압 강화는 세타 2만큼 세 번째 전압 강화는 자 다음과 같이 전압 강화가 자 임의의 소자에서 다음과 같은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각속도 그죠? 여기에 어떤 가해지는 어떤 전원 자체가 오메가라는 그런 각속도를 가진 교류 전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과 같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만큼의 각각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자들의 전압 강화들의 합은 그래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Vn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이 자, 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실제 키르요프 전압 법칙이죠. 왜 그러느냐? 이것이 V1, 요게 소자 2에서 전압 강화 V2, 소자에서 전압 강화 V3. 자, 이런 것들 Vn까지 합은 대수적 합은 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페이저도 그런가라는 거예요. 페이저도 그런가. 자, 이렇게 주어진 이 식을 이 식에서 우리가 양 변을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j 오메가 t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의 j 오메가 t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2 j 오메가 t 이 부분을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서 좀 0은 뭐 이것으로 나누나 마나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V1이 남죠. V1이 남고 2에 J 그대로 남고 J 안에 괄호 안에 있던 세타 1이 있겠죠. 그럼 세타 1이 괄호 바깥에 있는 J와 곱해져서 세타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V2, 자, 이 V2가 그대로 내려오고 이 세타 2가 괄호 바깥에 있는 J 오메가 T는 이미 양변으로 나눴으니까 생략되고요. 삭제되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2의 J 세타 2. 자, 이런 식으로 J 세타 3.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2의 J 세타 N.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이제는 이 부분이 바로 어떤 형태냐? 자, 이게 페이저 형태죠. 자, 이 페이저 형태로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V1, V2. 이렇게 대문자, 볼드 대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더 걷습니다. 자, 이렇게 Vn까지.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사실 키르요프 전압 법칙으로는 기존에 성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압 강화가 아니라 지금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페이저가 되는 거죠. 실제 전압 강화가 아니라. 그래서 페이저의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어떤 페이저들의 합도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키르요프 전류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은 자, 임의의 마디에 자, 노드라고도 하죠. 유입하는 모든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자, 키르요프 전류 법칙은 임의의 마디 노드에 유입하는 모든 전류의 대수적 합은 0이다. 혹은 이 유입 대신에 유출이라는 개념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증명은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페이저 전류 I1, 페이저 전류 I2, 페이저 전류 I3 자, 이런 식으로 IN까지 합하게 되면 0이다라는 거죠. 자, 임의의 노드 하나 잡아주고 그 노드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I1, 2, I3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친구들의 페이저 전류의 합은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나가는 유출되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IN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시키면 최대 전류 위상각 n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RLC 회로가 있는데요. RLC 회로에서 정상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여라. 자, I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KVL을 사용해 줄 거고 자, 등가 회로를 사용해 줄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정상 상태에서 커런트 I를 구하여라. 자, 라고 한다면 먼저 이 시간 영역에 있는 이 회로를 주파수 영역 페이저 회로로 저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
소자들에 있는 값들을 변경해 줘야 되죠. 자, 먼저 이 전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원을 바꿀 때 자, 최대값 15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자, 그리고 각도, 그리고 뒤에 ET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ET 플러스 0이 되는 거니까 각도는 0도, 그리고 기억하기는 오메가는 자 2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요. 자, 이 헨리 같은 경우는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죠. J 써주고 오메가 값은 2, L 값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단위 자체는 이제 옴이 됩니다. 임피던스의 단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2옴이 되고, 커패시터 같은 건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렇게 되면 J가 되고 오메가라는 거는 2가 되고요. C라는 값은 10분의 1이니까 여기 10분의 1 배롯을 해주게 되고, 계산해주면 5가 되고, J분의 1은 마이너스 J로 갈 수 있고 5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단위도 자, 이렇게 임피던스 단위를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 흐르는 커런트 I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게 써줄 수가 있죠. I가 아니라 페이즈 I 이렇게 되겠죠. 자, 페이즈 I는 전체 여기서 KVL을 써볼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KVL을 먼저 쓰게 되면 자, KVL을 쓰게 되면 자, 이쪽으로 흐르는 전압 강화 페이저, 전압 강화 페이저들이 합이 제로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전압 강화는 I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임피던스 4J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두 번째 이쪽으로 갔을 때 커런트는 여전히 I고, 그리고 자, 임피던스는 2가 되겠죠. 저 두 번째 전류는 여전히 페이즈 전류 I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J5 이렇게 이퀄 뭐가 된다. 자, 여기서 자, 지금까지 전압 강화를 살펴봤는데 자, 여기서 보면 전압 상승이 일어나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일어나니까 이만큼 전압 상승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는 건 전압 강화를 계산해야 되는 전압 상승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그리고 전압 상승해주는 값을 넣어주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혹은 반대로 이거 상권 한 번에 이퀄 15 각도 0도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I에 대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자, 요거 뽑아서 미리 계산해 줄까요? 4 플러스 2 그리고 뒤에 넘겨주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I라는 값은 밑으로 내려가 주면서 자, 2 마이너스 J가 되고 15 각도 0도 자, 이렇게 표현되죠. 자,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바로 여기서 자, 계산기를 돌리면 위에 아래쪽은 루트 5 각도 마이너스 26.6도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밑에가 밑에를 풀고 나면 이거 5분의 15 루트 5 되고 나눠주고 3 되고, 각도 길이는 0도에서 마이너스 26.6도를 빼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각도 26.6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들은 페이저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전류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전류로 바꿔주는 방법은 실수부 그대로 써주고 실수 앞에 요 3루트 5를 최대값을 그대로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코사인 자, 오메가 t 오메가 얼마죠? 2였죠? 2t 플러스 26.6도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단위는 전류니까 A 자,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간략히 KVA를 사용해서 우리가 회로의 전류를 구해 보았습니다.